부터 제천합회 관련해서 박춘 제천시 건설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경제건설국장 박춘입니다. 기해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19년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된 제천합회 모아의 부정유통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천합회인 제천합회 모아를 2019년 3월 4일 2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250억 원의 규모로 제천합회를 발행했고 220억 원 규모의 제천합회가 판매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제천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경제는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비 촉진과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합회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지역합회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발행 규모 확대와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구매액의 10% 할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제천합회는 타 상품권과 달리 본인 확인이 필수적인 기명 상품권으로서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어 부정유통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액 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은 마치 제천합회 구입 및 이용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 및 기금속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총 5억여 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인 220억 원의 극히 일부분이며 정식 가맹점에서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셋째, 할인율 및 구매 한도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행 초기 조기 정책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넷째, 고액 구매자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 또는 미성년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성년자의 구입은 전혀 없었으며 20대 구매자가 부정유통 의심자라는 접근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74명의 고액 구입자가 있다고 하여 화폐 구입으로 지역을 차량하는 끌리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위원께서 의심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모 의원이 제시한 박람회 의혹에 대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조사한 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과 지적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실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제천합회에 대해 염려로 인한 건전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된 소문이 공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로 인한 지적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제천시 의회에서도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제천합회 모바일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동의를 바탕으로 제천경제 그리고 제천발전을 위해 시와 의회에 손잡고 합심의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현재는 제천합회 모바일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초기에 안정적인 정책과 앞으로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천합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초질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이지연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해명에서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그 샘플링 100명 중에 74명이 한 달 한도액을 그러면 하루 만에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했다. 사실 의원님이 지적한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없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고래 우리 담당 과장님. 네. 제천합회 74명이 어느 기준이 없이 일반 샘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상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제천 시민 중에 100명을 추출을 했다면은 74%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많이 산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놓고 많이 산 게 문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산 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한 달 한도액을 하루 사이에 쓴 점을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 하루에 쓴 것만 샘플 상위를 뽑아서 74%라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 10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74명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루에 쓴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100명 중에 74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고액을 산 사람들이 당일날 쓰기가 쉬우니까 그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자료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위원이 이게 지적한 내용이 어떤 확인 사실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 저희들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뭘 보고 100명 중에 74명이고 이게 209억 원의 18개 누적 금액을 이걸 어디서 산출한 거예요, 위원은? 그 이제 기본적인 전산상에 있는 거를 아마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전산의 어떤 수치, 그러니까 판매나 판전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그게 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로 저희들이 익명 처리를 전부 해가지고 필요하신 자료를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을 자기가 샘플링을 하지 않고 기본 시에서 있는 자료를 갖고 그걸 데이터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하신 자료는 제천시가 여태까지 구입한 구입자의 고액의 상위 100명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화폐를 이렇게 많이 사시고 이렇게 많이 환전했다 이렇게 그게 하루 하니까 사용량이 하루 구입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천시가 여태까지 8개월 거의 10개월간 화폐를 이제 사용과 환전이 이루어졌는데 수천만 건이 넘죠. 그 넘는 건을 상위 100건을 가지고 일단 고액을 사고 당일 환전을 했다니 몰고 가는 건 저희들이. 그럼 거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합당한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셨다면 저희들이 일반화하시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뭐든지 데이터라는 게 어떤 내가 목적하는 쪽으로 수천만 건 중에 100건을 추출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화폐를 일시에 사지도 않고 또 일시에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일시에 환전하지도 않는 상황을 수천만 건 중에 상위 그렇게 된 표본 100건을 가지고
74명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조금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그 행안부의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건 지금 제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깊게 해석은 안 해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제천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가 파급하니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화폐 사용이 활성화돼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화폐의 잘못된 사용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소비가 일어난 것을 어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수사권에 있어서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그건 타당치 않고요. 또 그렇게 행정을 대한민국에서 풀어간다는 거는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내가 소비 활동을 하고 내가 판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조사가 들어온다. 이거는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일반 카드 깡이라든가 어떤 상품권, 무기명 상품권이 문제가 되지 제천화폐는 기명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기가 화폐를 사고 화폐를 소비하고 화폐를 환전하고가 전부 전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사항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소액의 혜택을 위해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조건 의회의 의견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로 봐야지 이것이 지금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이 국책 사업인데 제천만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사용액을 많이 쓴 사람을 애초에 추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용액이 아니고 구매액 상위 100명을 추려서 네. 그 가운데 74명이 하루 사이에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그 구매액이랑 그건 상용액을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전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제천시의 인구가 14만 원 기준으로 할 때 화폐를 살 수 있는 적정 인원은 8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 8만 명이 10개월간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200만 원씩이니까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볼 때는 최소한 1억 번은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을 꾸준히 사는 사람은 단 6명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6명만 꾸준히 200만 원을 맥심으로 샀고 나머지는 맥심으로 안 샀다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수긍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씩 맥심으로 산 분이 단지 6명이라는 0.001%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량으로 구매한 사람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당일날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200만 원을 당일날 쓴 사람이 무슨 대금기업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일날 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의 재료비 대금을 일시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화폐가 많이 사고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지역경제 살리기의 본취지인데 많이 산 사람이나 하루에 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당일 한정 문제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화폐가 들어오면은 당일 누구나 다 그 현금화 시키려는 상인들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다 단돈 상인들은 단돈 100원이 하시는 상황에서 당일 한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드리는 말씀은 아까부터 어떤 사람이 의도를 해서 당일 구입을 하고 최대 맥심 10개월간 꾸준히 매일같이 200만 원을 구입하고 근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어차피 맥심으로 200만 원 구입했다 해도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럼 여태까지 총 사도 10번밖에 못 사신 거죠. 근데 그거를 그 4인 가족으로 한 달 생활비가 4, 500 쓰는 사람도 제체는 무수히 많은데
과연 이거를 지역경제에 200만 원을 한 달에 산 사람이 6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당일 한전이라는 거는 상인의 마음에서 당일 한전도 모든 사람들이 당일 한전을 한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면 하루에 매상이 뭐 20만 원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도 있고 돈이 어느 적정선이 되면 은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찰 화폐가 들어와도 은행에 다 가지 않습니까? 집에다 그 보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찰 화폐 들 때 제천 화폐도 가서 입금할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단지 6명만이 맥심으로 200만 원 사오신 거를 또 그분들도 6명도 제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참여하신 거를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科长, 그러면 저기 김대순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저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잘 판단이 잘 안 씁니다. 뭘 지적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의회 질문 답변에서 구두로만 저희들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내 무엇이 과연 문제인가 할 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제가 이해를 그래서 못하시다는 답변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나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오히려 제천 시민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애양심 하나로 지역 화폐를 많이 사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그런 애양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 화폐를 많이 소비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리고 지금 지금 거기서 나왔던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말이 그 어떤 이제 깡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지역 화폐는 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기명 상품권이기 때문에 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카드나 어떤 카드는 내가 물건을 사지를 않고 가짜로 사가지고 매출정표를 가짜로 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현찰화 시키는 게 깡인데 화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폐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저렴하게 사가지고 국가에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에게 물건을 사면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게 지역화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사는 행위인데 빵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거를 현금화 시켰다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지역화폐는 기명상품권이기 때문에 빵이라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제천시 가서 회의할 때 제천 지역의 일부에서 어떤 깡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행안부 담당 과장님 답변도 지역화폐는 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연구 좀 하시라. 제가 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깡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번 주 금요일 행감 당시에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담당 팀장도 인정하는데 왜 과장님만 인정을 안 하시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분이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했었겠다. 지금 제천화폐 시행하신 지 몇 달이 됐는데 그럼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소비자들이 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용품들을 사더라 이런 소비 패턴을 분석하신 거랄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은 있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검토된 게 있었습니까? 큰 틀에서는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그 지역경제 살리기 현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서 이미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주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도비가 배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그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효용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별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천의 특수성을 위해서 제천시가 1년 정도 사용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가야지 공무원이 어떤 그 기본적인 샘플링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천화폐가 1년 정도 되면은 공식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공식 기관에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 숫자 얘기했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미 효용성은 있다고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천화폐가 효과가 있니 없니 얘기하는 거는 엄청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그 제천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확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질 경우에 그 어떠한 대비책이나 대책 뭐 이런 거 아예 지금- 거네요, 그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천화폐에 그 앞으로는 땅이라든가 부정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불법이나 특히 이런 용어는 법이나 어떤 그 규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법령도 없고 해당 사항도 없을 때 아직 미비점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보는 거는 일단 지역화폐가 기명 상품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사고 또 자기 이름을 걸고 환전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는 사용은 없다. 행안부는 생길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뭐 공중도덕을 어긴다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산으로 모든 사람이 화폐를 쓰고 환전하는 것이 일일 기록이 다 되고 저희들이 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하는 말씀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파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중차대한 목적을 해서 가는데 그 단지 개연적인 추측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강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화폐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용이 없다고 제가 강변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천 시민들이 화폐를 지역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실무적으로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규모 점포에 갈 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개별 슈퍼에 마을 인근의 슈퍼에서 매상이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 어떤 제천 시민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는 사용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그냥 무조건 얘기한다는 것을 제천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명예에 대한 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실 수 있어도 제천시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제가 뚜렷한 적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발견 못했는데 제가 그냥 일부 한두 분이 자기 정책적인 의견을 발표하시는 거를 동조해가지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또 다른 시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거나 이러면은 제천시청에 그 자료나 데이터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랬는데 사실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계도라든가 어떤 이것이 또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게 경제학적이나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정으로 몰고 갈 그런 소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카드 깡이라든가 불법 상품법 부정 유통도 엄청 많은 현실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긍을 안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시행할 때 제천화폐가 기명 상품권임에도 불구하고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떤 조사를 일시한다든가 어떤 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겠는가.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제천화폐를 내가 정당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 소비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법 정서상 가능한 건가.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자꾸 조사를 하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가서 시민들 어느 가구에 가서 어제 뭐에다 썼습니까? 물으면 그 사람이 답변을 하겠냐 이거죠. 그게 과연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법을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지금 시행 초기에 어떤 나타났던 개선점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했던 의지를 숫자 밝혔음에도 자료는 안 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제 이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난상토론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천화폐는 분명히 시책 싸움은 국책 싸움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제천시만 난상토론이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니 없니 난상토론한다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단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제천이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천화폐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는가? 온라인이라든가 대규모 점포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자유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요. 제천화폐가 그나마 지역경제에서 지역 제천의 돈이 타지로 빠지는 걸 그나마 막고 있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제천화폐를 과연 어떤
증명되지도 않고 또 아직 극소수로 판단되는 그것을 전체라고 어떤 문제로 이렇게 과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해가지고 어떤 저한테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추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 없어서 계속 저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제천합회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책이고 제천합회는 단 0.001%의 오차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귀금속하고 그 차량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에. 근데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귀금속, 금하고 차량도 사가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대순 의원이 뭔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때 실랑이가 있었죠. 네. 근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제 금을 사간다든가 외지인들이 차량을 사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얘기를 지금 해주십시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예. 우리가 일단 그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인 소비 활동입니다. 차량을 구비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차량이라는 게 내가 몇 달을 모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차량이 뭐 통상 2천만 원을 가정하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는데 내가 부부지간에 아니면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같이 사가지고 합심해서 사면 2달이면 삽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제천합회가 대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은행에다 나는 환전을 안 해도 이것을 모아가지고 지역화폐로 차량을 삽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천에서 지금 차량 구입이 10개월간 단 2억 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천의 차량이 수백 대가 그동안 팔렸을 텐데 제천화폐로 단지 차량을 구입한 건이 2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총 무게가. 그게 과연 자본주의국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그 제천에서 사모임을해서 일종의 개라고 표현하죠. 경제학적으로 공식적인 용어를 하지만 개를 해가지고 제천의 어떤 금이라든가 이런 반직계 같은 걸 통상합니다. 반직계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분명히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거를 반직계를 하는 것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개인들끼리 모아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갈 때도 개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개인들끼리 적금을 들을 때 같이 돈을 십실반 내서 외국을 돈이 다 없는 서민들이니까 반지를 사더라도 돌아가면서 제천화폐로 모아가지고 같은 값이면 제천화폐를 쓰면은 제천의 금은방도 소비가 촉진이 되고 우리가 통상 서울의 명동에 가서 금은방에 사면은 단돈 몇만 원에 쌀 텐데 제천화폐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로 안 가고 제천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제천 사람들이 제천의 돈이 서울로 안 빠져나간다 이거죠.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위험한 발언인지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도 그거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걔도 불법이 아니라고 변호사가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제천화폐로 비금속을 사는 게 비금속을 사는 게 어떤 투자라고 또 몰고 가시던데 그 금은방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들으면 서운하실 것 같다는 그런 약간 우려 섞인. 아니 가장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사는 거. 외지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외지인이 화폐를 사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의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영월 사람이나 단양 사람이 제천에 가서 제천화폐로 금을 사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천에 와서 그러면 김장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천만 화폐를 쓰라면 제천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월이나 단양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영월이나 단양도 화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다 하라고 하고 있는데 단지 영월에서 단양에서 제천처럼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서로 논아먹기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량을 타지 사람들이 제천에 와서 차량을 사든 금을 사든 이것은 제천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고 있는 시군의 유리한 점이지 그게 어떤 경제학적으로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게 뭐냐면 타지에서 와서 샀어요. 제천에서 금을 사든 차를 사든 네. 그럼 지역 경제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면 네.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사든 서울에서 사든 그렇죠. 화폐가 활성화 네. 내가 구입을 해서 지역에서 샀을 때 그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포커스예요. 그리고 그건 단양 영월살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누가 와서 뭐 1억을 사든 3억을 사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총 무게가 제가 좀 답답한 말씀이 뭐 하루에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또 영월 단양을 얘기하는데 영월 단양하고 또 어떤 좀 부담스러운데 다 인근이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 예를 드신 게 총 무게를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금은방에서 일어난 소비의 총 합계 그리고 뭐의 총 합계 그럼 당연히 2억 원이나 몇 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루에 한순간 일어났다는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지역의 농투산물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영어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농투산물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전국에 있는 시스템상 이미 국가가 인정하고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이 국가가 고민할 사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기억난 게 있는데 그 하루에 최대치 200만 원 구입하고 나서 같은 식당에서 매달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네.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제천의 소비 패턴을 그냥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100건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면은 일반화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시에 사용한 것만 뽑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천에서 화폐를 사가지고 일시에 사용한 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시에 사용한 것만 전부 뽑아서 그 중에서 일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프로테지를 내면은 그건 당연히 호구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 상위 구매액으로 추린 게 아니고 일시에 하루 사이에 그렇게 많이 그게 다 쓰는 포함되어 있는 것만 거죠. 다 뽑았다는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신 거죠. 거죠? 그게 다 왜 그러냐면은 다량 구매를 했다는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로 뽑았습니다. 다량 구매. 그럼 다량 구매를 했으면 다량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연성이 높은 거를 자꾸 물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제천의 특정 식당에 10개월간 매달 내가 살 수 있는 200만 원을 계속 거기 가서 썼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제천에서 여태까지 최고로 많이 산 사람 100명을 뽑은 겁니다. 그럼 제천에서 최고 많이 산 사람 100명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화폐를 사겠지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중에서 그래 쓴 한두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많이 하신 식당이 분이 매일- 많이 쓰는 건 당연한데 그 의원님이 지적하는 건 하루 사이에 썼다는 건데 근데 하루 그게 사이에 여태까지 수천만 거의 1억 건에 하나는데 한두 건이 있는 게 문제가 돼. 의미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전 그게 답답하다 이거죠. 시에서는 당일 사용한 건이 그렇게 74명까지는 안 간다는 입장이신 아니 74건이 아니라 몇백 건도 나올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제가 이제 저희들이 뭐 이것을 어떤 의회에서 행정사무관들의 질의가 들어오겠다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밤을 새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거 할 새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려고 바빠 죽게 있는 바쁜 부서에서 그거 데이터 뽑아가지고 뭔 의미겠다고 저희들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용역을 가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을 바쳐가지고 서로 장단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그렇게 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지. 지금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제천 시민이 식당에다가 당일 쓴 게 몇 건이냐 이거 분석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경제과의 직원이 그렇게 학자도 아니고 널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도 또 제천 시민들이 당일날 식당에서 그렇게 쓴 사람이 그렇게 많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라 이거죠. 단 1%도 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근데 그 과장님이 그거 다 보셨냐? 아니 제가 수천만 건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최상위 구매자를 전제 조건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서 했다라면 제가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해드리는데 최상위로 당초에 뽑은 자료는 최상위 많이 산 사람을 뽑아가지고 많이 산 것도 문제고 개연성이 없다. 한 곳에 썼으니까 한두 사람이 한 곳에 식당에 썼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결론을 위한 자료다 이거죠. 근데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는 0.001%도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천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용은 0.001%도 안 된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신 거고 근데 그거는 현명한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100% 금도 100% 순금이라는 거 99.9%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0.001%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행정 시책을 하는데 뭐 그것도 20%가 정도가 되어야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근본적인 토대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계속
답답해서 답변드렸던 거고요. 산건위에서 정확히 요청하신 게 어떻게 요청을 하셨는지, 가령 제천학회 모아 상위 100명의 소비 지역이랄지 뭐랄지 액수랄지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일단 보여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혹시 두 개를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여러 부분 이게 이제 그 개인의 그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개별 사건 하나 어떤 수사화가 되기 전에 개인의 구매나 소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상당히 이니셜 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데이터를 가려서 줬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아마 분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건 제천화폐를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갈 줄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드려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자료만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이것을 어떤 계속 이렇게 좁은 지역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과연 그 시민이 수긍을 하겠는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세세한 부분은 또 제가 그 실무자가 전달하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니셜 처리가 돼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자료를 자료 준비해. 안 가져오셨어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그거는 뭐 이제 그 기자님이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실무자한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일상현이 이제 그 지적한 게 허위 자료 제공 청구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건 완벽하지 않는 인정할 생각이에요. 일상현이 지적한 게 허위 자료를 통해서 뭐 청구를 한다든가 한방재단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예, 지적사항이 중요한 지적사항이 예. 그거를 뭐 자료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말에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제 우리가 그 박람회를 끝내고 나면 전문 정산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정산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행사가 끝나면? 예, 행사가 끝나면.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그 정산 확인 기관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정산을 검토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가 그 정산업체에서는 기획사라 그러는데 현수막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럼 너네들 그 현수막 한 거 있으면 다른 기관에 현수막 했던 실적이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냈는데, 우리도 이제 한국하키협회하고 또 충북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라는 데다가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그 자료를 우리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산연구기관에다 보냈는데, 이제 그 단순히 확인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 이제 편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같이 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뭐 무슨 그 사람들한테 지출이 됐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런 걸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유일상 의원이 지적한 거 허위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그 돈을 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유 의원 얘기는? 유 의원님은 그 자료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돈을 지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근데 그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편철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들어갔던 자료가 같이 껴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쪽에 어떤 지출이 일어났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부당한 지출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도 그걸 확인하시고 나중에 다시 뭐 인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환감을 받은 게 금요일 날 오후였고,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저희가 나와서 직원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오늘 아침에 유 의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관련된 그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도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행감 당시에는 예. 그 유 의원이 지적할 때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네.
1년치 자료를 뭐 한 예산서 한 4권 분량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게 뭐 그때 뭐 제가 직접 그 지출을 한 상황이 아니라서 끝나고 나면 분명히 건별로 확인해서 확인해 시켜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 이제 시켜드린 거고. 그런데 행사 당시 제가 이제 좀 알기로는 부정업체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시끄러웠던 걸로 좀 알고 있고 예. 이후에도 과장님이 이제 그 자체 감사를 청구하고 또 변호사한테 이제 그 자문도 받았습니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을 자체 받았잖아요. 감사 의뢰를 해서 예, 예. 감사도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의혹 제기했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그거는 뭐 이 의원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나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행감 당시 행감 전에 그런데도 이제 행감 때 그렇게 행감 전에 설명해 드렸고 행감 때도 이제 그 중요한 그 지적사항 중에 또 하나가 가족 간에 그 사업자를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달리했으면 개별 업체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그 행정기관의 그 입장이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에이스 참모에서 입찰 됐다고 해서 그죠? 라이스 에이스. 저는 뭐 개별 업체가 누구거나 이거는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론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업체를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면 개별 업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럼 과장 그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 행정적으로 문제 없고. 행정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상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지출결의서상의 날짜가 안 쓰인 것도 있다. 또 아니면 지역개발 공채를 그 제출하는 기관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다가 제출해야 하도록 그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충청 목도로 작성을 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 사소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닌 사소한 저기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좀 있었다 인정이 되고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재단에서 그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그 대행사를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 종전에는 50%에도 못 미쳤었어요. 대행사 총괄 대행을 줬을 때는. 근데 우리가 재단에서 직영하면서 74%까지 그 지역업체 그 참여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단지 재단에서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 회계 담당자가 이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받는 과정에서 일부 확인해야 될 부분을 확인 못한 부분. 근데 어떤 원천적으로 회계상의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소한 문제는 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꼼꼼하게 서류가 좀 앞으로 더 완벽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런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질문 하나 여쭤보세요. 그럼 오늘은 그런 산업건설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그 여론을 호도한 잘못된 감사라는 것을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행정 입장에서 표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은 진짜 지금까지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프라이브 잠시 신조어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은 지역 경제 큰 타격이 될까 우려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 일부 간부공무원분들은 그 행정사무감사 발언 이후에 너무 왜곡된 발언이라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과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법적 사항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장님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노조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얘가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제 좀 일부러 흠집내기를 하겠다 이런 사전 어떤 좀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감사라든가 앞으로도 또 이제 좀 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집행부에 좀 문제점이 많을 건데 그 대응 방안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의회를 저희들이 뭐 같이 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의회에서 저희들을 비판하고 또 그것 자체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회.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행정감사라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근거가 없이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꿋꿋하게 지역 경제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 취지로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기분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왕국 페스티벌 등 시정 이슈에 관해 갖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0시에 기자님께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도 좀 많이 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